중국 증시가 8.5% 급락하자 코스피와 코스닥 양 증시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외국인의 팔자세,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의 대형주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유가 증권시장에서 7,282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연중 최대 규모입니다. 외국인은 지난 6월 이후 3개월간 5조 원에 달하는 국내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중국 경제 부진의 남북한 이슈까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2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99원에 마감하면서 5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분양 성수기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말 주요 건설사 모델하우스에는 8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몰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일 월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증시가 8% 이상 급락하자 우리 증시도 또 한 번 휘청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2.47% 하락한 1829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이후 2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 증시 모두 장 초반 진정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중국 증시가 폭락하자 곧바로 방향을 틀어 수직 낙하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2013년 6월 26일 이후 최저 수준인 1800선까지 추락했지만 낙폭을 줄여 2.47% 하락한 1829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 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올해 최대 규모인 7,282억 원을 팔아치워 한국 증시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켰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2,975억 원, 4,007억 원을 사들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외국인이 투매에 나서자 대형주가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1위에서 22 종목은 모두 내렸습니다. 코스닥 역시 중국발 쇼크에 6거래일째 급락했습니다. 코스닥은 2.19% 하락한 613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연일 국내 증시에 충격을 주고 있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오늘도 8%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4.61% 급락하며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만 증시도 장중 7.55% 하락해 25년 만에 최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의 폭락 장세 여파로 외국인 투자자의 셀코리아가 한층 거세졌습니다. 오늘 유가 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7,282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연중 최대 규모입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유가 증권시장에서 단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 팔자를 유지하는 등 13거래일 연속 팔자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외국인은 5개월 만에 셀코리아로 돌아선 지난 6월 이후 3개월간 5조 원에 달하는 국내 주식을 내다 팔며 증시의 하락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약세도 외국인의 환차손 우려를 키우며 한국 탈출을 부채질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년 10개월여 만에 장중 1,2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한국 최대 상장지수 펀드 ETF에서 지난주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이 유출됐습니다. 지난주 iShares MSCI 한국캡트 ETF에서 1억 9,540만 달러, 우리 돈 2,333억 원의 자금이 유출됐습니다. 지난 2000년 출시 이후 최대 규모의 자금이 유출된 것입니다. 이 ETF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한국 대형주의 비중이 높으며 자산은 31억 달러에 이릅니다.
월가에서는 한국이 북한과의 긴장 상태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중국의 경기 둔화를 견뎌낼 수 있을지를 둘러싸고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잃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 ETF에 대한 하락 베팅은 지난 한 달 사이 3배나 늘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99원으로 마감하면서 5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장중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대비 3원 오른 1,198원에 개장한 뒤 바로 1,200원을 기록했습니다. 장중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를 기록한 것은 2011년 10월 4일 이후 3년 10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 20일 오후 북한군이 경기 연천 지역에 포탄을 발사하면서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21일 발표된 중국 제조업 지표가 6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중국 경제가 부진한 것이 위험 회피 심리를 부추겨 원화의 가치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우려에 오름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이 중국발 경기 둔화와 북한 리스크가 겹치면서 오늘 장 시작과 함께 1,2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장중 기준으로는 2011년 10월 4일 이후 최고치였는데요. 이처럼 환율이 치솟는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까지 외환은행 외환파생상품부 서정훈 박사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 1,200원 터치한 것은 3년 10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오른 주된 원인 무엇인가요? 지난주에 미 FOMC에서 7월 의사록이 발표되어 약간 비둘기적인 내용으로 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 경제 둔화 우려와 글로벌 증시 폭락, 또한 남북한 긴장 대치 지속 등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가 확대되면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차선을 우려하면서 급속하게 자금을 유출시키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2011년 10월 이후 1,200원 선을 장중에 터치하면서 높은 변동성을 나타낸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7월 FOMC 의사록이 좀 비둘기파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좀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지만, 반면에 지금 G2라고 이제 G2에 포함되고 있는 중국에서의 금융시장 불안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글로벌 금융 경제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영향 때문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떠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이제 극대화시킨 부분이 이 어떠한 FOMC에서의 금리 인상 지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달러 매수 심리를 서울 환시에서 이제 강화시키면서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후에 1,200원 선 아래로 내려왔던 원달러 환율이 중국 증시 폭락 소식에 다시 1,200원대에 접근을 했는데요. 왜 그런 거죠?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슈, 또 FOMC 이슈로만 바라보면은 달러는 약간 약세로 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 증시 불안이 또 중국 증시뿐만이 아니고 경제 둔화 우려가 이제 글로벌 금융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했을 때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이제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달러의 수요를 이제 더 확대시킨 그런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서울 환시에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급격히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최근 중국 증시가 가장 큰 낙폭을 보이면서 이 금융시장 불안이 중국 경제의 어떤 둔화 우려로 이제 전이될 것으로 이제 판단한 국내 외국인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또 자금을 유출한 부분이 환율 상승으로 이끈 주된 요인으로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이번 환율 급등에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북한 긴장 대치가 계속 지난주 후반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사실상
그 중국 경기 둔화 움직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예상했던 것보다 크지는 않은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전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남북한 긴장 대치 국면하고는 약간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인식이 되는 부분은 달러 수요를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오늘 환율 급등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남북한 고위 접촉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방향성이 급변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요인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좋지 않은 결과가 났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쪽으로 이제 환율의 상승 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가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조금 길어지더라도 상대적으로 중국 증시 불황이라든가 미국 금리 인상 이슈보다는 좀 단기적인 영향 요인으로 미칠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최근 이 같은 환율 상승, 우리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고환율이라는 측면에서 수출 경제 구조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이 잘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제 달러 공급이 지속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지만은 일단 1,200원 선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금융시장의 어떠한 불안 또 국내의 어떠한 경기 모멘텀의 회복력이 좀 약화되는 그런 측면들이 반영되면서 외국인 자금들이 급격하게 이탈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경제에 미치는 어떤 부정적인 파급 효과로 이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기업들의 어떠한 실적 악화, 투자의 어떠한 소극적인 쪽으로 이제 마인드를 되돌릴 수 있고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외환 수급적인 어떠한 무역 측면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자금들이 국내에서 급격하게 이탈할 수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환율은 어떻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중장기적으로 향후 중국 시장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연내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슈가 아직까지는 가장 큰 환율 시장에서의 동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축에서의 어떠한 움직임을 고려했을 때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자금을 조금 더 유출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율은 1,200원 선 위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서 1,200원 선 위에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큰 장세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은행 외환파생상품부 서정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유와 구리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6년여 전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서부 텍사스 중진유는 지난 21일 배럴당 $40 45센트로 마감하면서 지난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6월 61달러 선에서 불과 2달 만에 33.7%나 하락한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있어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유가 하락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30달러대를 지나 10달러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금속 가격도 최대 원자재 소비국인 중국의 수요 감소 우려와 미국 금리 인상 기대로 두 달 새 20% 안팎으로 급락하면서 금융위기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구리 가격은 지난 19일 톤당 4,995달러로 2009년 7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알루미늄은 지난 21일 톤당 1,548달러로 역시 2009년 6월 이후 최저였습니다. 니켈 가격은 지난 18일 톤당 1,199달러로 2009년 4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국회에서 고가의 승용차를 겨냥한 법안들이 속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가 승용차는 대부분 수입차가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수입차를 겨냥한 법안으로 보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올 상반기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의 점유율은 17%에 육박했습니다. 판매량도 10만 대를 훌쩍 넘어 올해 사상 첫 20만 대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수입차 업계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 수입차와 관련된 국내 세제의 허점이 드러나 국회가 이를 시정하기에 나선 것입니다. 그동안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돼 고가의 수입차 소유자가 저가의 국산차 소유자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해왔습니다. 실제 BMW 520D는 현대차 소나타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모두 40만 원 수준으로 동일합니다. 이에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해 자동차세를 배기량 대신 차값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같은 배기량일 경우 대부분 국산차보다 수입차의 가격이 높아 법안이 개정되면 국산차 소유자의 세금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수입차의 세금은 대폭 오르게 됩니다. 법인 차량에 대한 과세 방침도 수입차 업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법인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고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매하면 100% 비용 처리가 가능한 절세 효과 때문에 최근 국산차보다 2~3배 이상 비싼 수입 대형차 판매가 급격히 늘어왔습니다. 지난달 신규로 등록된 수입차 중 40%가 법인 구매 차량이었고 가격이 높을수록 이 비중은 높아집니다. 지난해 팔린 1억 원 이상 수입차 중 법인 명의 등록 비율은 83.2%, 2억 원 이상의 경우 87.4%까지 올라갑니다. 따라서 비용 인정 범위를 기본 50%까지 낮춘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고가의 수입차를 중심으로 판매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분양 성수기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말 주요 건설사 모델하우스에는 8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렸습니다. 포스코건설이 지난 21일 개관한 경기도 용인 기흥역 더샵 모델하우스에는 주말 3일 동안 2만 3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중소형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보니 30대에서 40대의 젊은 수요층들이 두드러졌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함께 나와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GS건설이 분양하는 광교 파크자이 더 테라스 견본주택에는 주말까지 나흘간 약 3만여 명이 발걸음을 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충남 당진시 송화부에 짓는 힐스테이트 당진 2차 모델하우스에도 주말 3일간 총 17,000여 명이 들렸습니다. SK건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국제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대치 SK뷰 견본주택에는 주말 동안 8,000여 명이 집구경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호반건설이 경북 예천군에 짓는 호반 베르디움 2차와 중흥종합건설이 경남 창원시에 공급하는 진해남문 시티프라디움 2차 등 모델하우스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현대차가 내수용차와 수출용차에 차별을 둔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현대차가 수출용 소나타와 내수용 소나타를 정면 충돌시켰습니다. 안전성 차이를 보자는 건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소나타 두 대가 서로 마주보며 질주합니다. 두 대의 차량이 시속 56km로 달려와 충돌하자 굉음과 함께 파편이 튀어오릅니다. 파란색 차량은 국내에서 팔리는 소나타, 반대쪽 빨간색 차량은 북미 수출용 소나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출용 차량과 내수용 차량, 파손 정도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실험으로 양쪽의 안전엔 차이가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A필러가 정상적으로 지탱을 해줬다는 거, 두 번째는 에어백이 모두 다 터져서 탑승객을 보호를 했다는 거, 세 번째는 도어가 제대로 열렸다는 거. 이번 실험은 수출용 차량이 내수용 차보다 안전하다는 해묵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실제로 실험에 앞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4%는 국내용과 해외용 소나타가 안전성 면에서 다를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실험 결과는 달랐습니다. 신형 소나타가 이렇게 충돌 테스트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전의 못 믿음이 좀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10억 원을 들인 이번 깜짝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 신뢰 회복에 나섰습니다. 현대차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에 나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힘쓰겠다는 각오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서울 시민 10명 중 3명은 혼자 사는 나홀로족이라고 하는데요. 편의점 업계도 최근 급성장한 나홀로족을 겨냥한 전략 상품들을 출시하는 등 이들을 사로잡기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급 바에서 즐길 수 있는 위스키가 선반에 나란히 진열돼 있습니다. 혼자서도 편히 마실 수 있게 용량은 줄이고 가격도 낮췄습니다.
치킨 한 마리를 혼자 먹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웠지만 한 조각씩 판매해 필요한 만큼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양은 많고 유통기한은 짧아 평소 쉽게 손이 가지 않았던 신선식품. 기존 포장에서 3분의 1가량 중량을 줄여 한 끼 분량으로 포장된 과일들이 눈에 띕니다. 뜯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반찬류 제품 종류도 다양해졌고 물만 부으면 완성되는 간편식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과자도 소포장 제품으로 출시돼 한개 가격으로 다른 종류 2개를 살 수 있습니다. 싱글족들의 생활 패턴에 맞춘 상품들이 점점 진화하고 있는 건데 매출도 덩달아 해마다 3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또는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편의점에서도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소용량 제품과 간편식 제품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용량 주류의 경우 편의점에서는 지난해 대비해 4배 이상 판매가 늘어났고 그와 관련된 과일이나 안주, 소용량 간편식의 제품들을 앞으로 계속 지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샴푸나 물티슈, 치약 칫솔 등 간단한 생필품 구매량도 증가 추세입니다. 이처럼 1인 가구 증가로 편의점 매출도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990년대에만 해도 9%대였던 1인 가구 비중은 지난해 27%로 껑충 뛰었고 오는 2025년에는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덩달아 국내 편의점 시장 규모는 지난 2005년 5조 원부터 꾸준히 커져 지난해에는 12조 원까지 뛰었습니다. 업계에서는 5년 뒤에 20조 원까지 급성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양이 적고 간편한 식품들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싱글족 시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증시가 연일 곤두박질 치는 와중에도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일부 투자자들은 쏠쏠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펀드 이름에 인버스나 리버스 등이 들어가는 펀드는 대체로 지수가 내리면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인버스 상장지수 펀드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은 6%에서 7%에 달합니다. 3개월 수익률은 11%에서 13%를 기록 중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1개월 및 3개월 수익률이 각각 마이너스 7.57%, 마이너스 8.84%인 것과 반대 흐름입니다. 전문가들은 극심한 조정기에 주력 투자 상품의 손실을 일부 만회할 수 있는 위험 회피용으로 인버스 상품이 유용하다고 조언합니다. 교통사고 피해로 차량의 가치가 떨어지면 보험사가 차량 연식이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감정가를 반영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8단독은 교통사고 피해 차량 소유자 22명이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보험사가 원고 19명에게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10%에서 3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거래되는 실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이 1년부터 3년 10개월까지의 원고 10명의 차량 감정 금액이 100% 인정됐습니다. 한국 여성과 남성의 기대 수명 격차가 6.6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4개국 중 5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아자동차 카덴자, 한국명 K7과 쉐보레 임팔라가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이상적인 대형차로 뽑혔습니다. 실손 의료보험 중복가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치료비의 10% 또는 20%인 자기부담금을 돌려주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소형차 기준으로 최대 1,000원 인하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제15호 태풍 고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남해상으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고 있습니다. 태풍 고니는 현재 중형의 매우 강한 강도로 서귀포 남쪽 해상에서 북동진하고 있는데요. 내일 오후 북한 동쪽 해상을 지나 모레 오후에는 북한 원산 동쪽 해상으로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오늘 자정을 전후에 충청도에서도 비가 시작되겠고 내일 이른 새벽에는 중부지방에서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특히 직접 영향을 받는 영남지방과 동해안, 제주도와 동해상,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태풍 예비특보도 내려진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남과 제주도가 80에서 150, 동해안과 제주 산간 등 많은 곳은 300mm 이상, 강원 영서와 충북이 30에서 80,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30mm입니다. 태풍이 올라가면서 내일 낮 제주도와 전남지방부터 비가 그치겠는데요. 내일 오후에는 전북과 경남지방까지, 저녁에는 충청과 경북지방에서도 비가 그치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방에서도 자정을 전후해서는 그치겠는데요. 다만 강원도는 모레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태풍 고니의 영향을 받다가 남쪽 지방부터 그 영향권에서 차츰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때문에 서울 21도에서 25도, 대전 20도에서 23도에 머물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낙동 강릉 22도, 울진 23도 예상됩니다. 낮에 제주도부터 비가 그치겠고요. 광주 21도에서 26도, 대구 21도에서 25도 분포로 일교차가 작겠습니다. 동해상과 남해상으로 풍랑특보와 태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수요일 강원도에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 구름만 많은 하늘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SN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